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이 의사다, 그리고 골든타임. 사실 의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보람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골든타임이란 우리 몸에 위기상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시간을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조치치 하면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고 재빠른 조치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골든타임에 근거해서 골든사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골든사인은 뭐냐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면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골든사인이라는 책에서 담아냈는데요. 이번에 이 골든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강 다이제스트 8월호에 제가 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SOS 골든 바디 사인 놓치지 마세요. 골든 사인에 조금 더 나아간 골든 바디. 골든 바디는 뭐냐면 내 몸 자체가 금과 같은 몸. 그리고 소중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 몸 자체가 바로 의사인. 그래서 그만큼 바디, 내 몸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건강에 대해서 주의하고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골든 바디 그리고 골든 사인 합친 골든 바디 사인. 즉, 내 몸의 건강옥주 같은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치명적인 위협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 우리가 말하는 데 쓰는 게 혀죠. 그렇죠. 나의 건강을 또 혀가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혀에 백태가 끼는 등의 이상이 나타난다. 혀의 표면은 혈액의 오염 정도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혀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또 혀에 이제 미래라는 맛을 느끼는 이제 미세포가 밀집해 있는 그런 부위가 있죠. 근데 이런 부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이제 미래가 이렇게 번들번들해지면서 굉장히 평평해지면 비타민 B12, 특히 우리 뇌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인데, 우리가 혀가 도돌도돌하지 않고 점점 이제 번들번들해지면서 빛에 이제 반사되는 정도 나타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태가 있습니다. 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백태 같은 것들이죠. 그 설태의 양과 색깔 정도는 혈액의 오염 정도와 이제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흰색, 누른색, 옅은 갈색, 갈색, 진갈색, 흑색 순으로 진해질수록 몸속에 더 많은 노폐물이 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태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 이유는 이제 치매 분비량 감소로 해서 설태의 양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까만 설태는 항생제 가다 복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누른 설태, 설태가 누렇다고 한다면 가식으로 인한 변비나 발현에 의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을 때, 그리고 회백색, 회백색의 설태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빈혈의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 설태는 위장의 이상신호, 특히 위험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백반증은 혀 상피가 정식해서 부풀어 올라서 딱딱하고 백색의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흡연자나 포금자가 백반증, 그러니까 혀 상피가 정식에서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고 백색의 불투명한 막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게 필요하죠. 혀가 이제 보랏빛이 들어간 암흑색을 띠거나 혀 가장자리만 보랏빛을 띤 암흑색을 보일 때는 혈액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혀를 이제 내밀어 가지고 혀가 이제 바로 앞으로 놓는지, 혀가 한 곳으로 삐뚤어지지 않는 것은 뇌신경의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꼭바로 앞으로 쭉 뻗어나갈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혀를 내밀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있고, 똑바로 내밀 수가 없다면 가벼운 뇌혈전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또 혀는 내 몸의 건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고 세상을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눈을 보면 나의 이제 건강,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볼 수 있다. 눈에는 당신의 건강이 보입니다. 그 눈 자체가 초롱초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초롱초롱하다는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들어올 때 눈빛을 잘 보거든요. 눈에 활기가 없고 힘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나타나는 이상 소견들을 보시면 안구돌출은 갑상선 기능 항진의 신호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진하다고 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의 흰자에는 우리 몸의 해동 상태를 이제 보는 건데 독소를 제거한 항산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눈이 흰자가 맑지 않고 흐리거나 탁하겠죠. 그러면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이제 시력이 떨어진 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눈 자체 문제겠지만 특별히 안과적 문제가 없는데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간은 혈액의 저장소로서 간이 건강해야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피로와 노화 등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눈에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로감이 심하면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고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 등은 간 기능 저하의 소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의 결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투명한 조직이죠. 결막 충혈이나 눈 다래끼, 눈곱, 안구건조증 같은 증상들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우리 몸의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눈가에 상존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염증을 일으키고 백혈구와 이제 싸우는 이제 전투의 결과물, 그 찌꺼기가 바로 눈곱이 되겠죠. 그래서 눈곱 끼면 건강 상태가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나타낼 수 있다. 눈에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고 한다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눈에 잦은 다래끼, 그리고 대상포진이나 구순포진과 같은 헤르페스,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꺼풀 역시 매우 이제 예민한 기관으로 많은 신체 징후를 나타냅니다. 아침에 눈이 부었다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에 노란색 사마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넘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늘어지고 제대로 떠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바로 신경과나 주치의 상의에서 뇌신경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자꾸 가리려고 하는 이제 눈 아래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이나 신장의 이상,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몸의 면역력이 높여주고 신장 기능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눈이 많이 충혈된다. 심한 통증이 두통, 시력자, 동공의 어떤 변형, 각막 혼탁, 눈의 출혈, 외상과 동반된다. 시력장애가 통증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는 건강의 옷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어막인 동시에 피부에서 그 사람의 건강이 느껴지죠. 그래서 피부와 눈의 콩막이 확연하게 노랗게 변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 혈액질환이나 간 담독의 담낭이나 간의 이상으로 인한 빌리루빈의 축적 현상, 정체 현상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보면 피부가 갑자기 가렵거나 노랗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가 진단하면서 항히스타민제 등을 드신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간이나 담낭 쪽에 치명적인 질환이 많이 진행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의 변화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피부 가려움증은 그냥 피부 건조증일 수도 있지만 간의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면 피부 가려움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증은 당연히 이제 콩팥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요독증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제 피부가 굉장히 가렵지만 피부가 이전에 비해서 경미하게 점점 가렵다고 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고 있는 진행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의 가려움증을 너무 우습게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콩팥에 수분 조절 기능 저하가 생기면 부종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붓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부종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콩팥이나 심장 기능, 간 기능, 갑상선 기능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손톱의 표면이 거치고 지저분하다면 건선, 습진, 백반증, 원형 탈모증이고 손톱이 잘 깨진다면 갑상선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나타난다면 노화의 한 징후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극심한 피로의 누적이나 신종호 같은 만성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점선 모양으로 움푹 뺀 손톱 같은 경우에는 건선이나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잘 조절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손톱이 잘 벗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손톱 속에 지방이나 수분이 부족한 손톱 건조 현상이고 빈혈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철분 섭취에 주의를 하시고 수분 섭취에도 굉장히 만전을 기울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손톱의 형태를 이제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급격하게 이제 아래로 굽는 곤봉지라고 하죠. 곤봉지 같은 경우는 간경화나 염증성 장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폐기능의 어떤 저하나 만성 폐질환의 원인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손톱 모양이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이제 곤봉지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의 가운데가 움푹 이렇게 팬 스프닝 손톱은 철분이나 비타민 B12의 이제 부족으로 인한 만성 빈혈일 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빈혈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푸른빛이 약간 도는 황색 손톱은 당뇨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손톱이 누른색을 띈다면 늑막염, 부비동염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골든 바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골든 사인을 보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집중하고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